사랑하는 친구님, 사랑하는 구독자님, 안녕하십니까? 행복노래일기 TV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하시죠? 봄이 올 것 같더니 또 춥고, 또 춥다가 또 덥다가 또 춥고, 주위에 감기 걸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가게 매장에 직원들도 보니까 좀 감기가 걸린 사람들이 한두 명 나오는 거 보니까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구독자가 저번에 1000명 되면 제가 이렇게 차박을 하러 가서 바깥에서 노래도 좀 크게 부르고 이렇게 해서 좀 재밌게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즐겁게 좀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현재 구독자 인원이 294명입니다. 이 유튜브 하나 올리면 구독자 한 명 정도 넣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일단 차부터 계약하자. 그래서 제가 차를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제가 지금 현재 제가 제네시스를 타고 다니는데 이 차가 폐차할 때가 다 됐어요. 한 13년, 14년 정도 탔는데 키로수가 거의 한 70만 킬로 다 돼갑니다. 옛날에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키로수가 좀 많았는데요. 벌써 폐차를 좀 시켜야 되는데 고장이 안 나요, 이 차가. 그래서 또 얼마 전에 계속 탈 거라고 싹 다 고쳤습니다. 돈을 한 몇백만 원 들러가지고 좀 딱 고치고 차 타이어도 새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차를 그냥 제가 타고 있는 차를 그냥 타고 그 세컨 차를 하나 해서 그냥 차박만 전문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가지고 차를 알아봤어요. 그래서 1번 제가 처음에는 스타렉스를 다 하더라고요, 주위 사람들이. 그래서 스타렉스를 하려고 중고 가게에 엄청 많이 열심히 쫓아다니고 또 어차피 새 차는 안 되니까 했는데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또 가격이 싼 거는 또 너무 차가 형편이었고 또 가격이 한 2천만 원대 이런 건 또 좀 부담스럽고 또 차가 또 이렇게 사가지고 또 주차해 놓을 자리도 또 마땅치 않고 차가 벌써 또 두 대가 돼 버리면 두 대를 이렇게 관리한다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소형차로 한번 해보자 싶어서 그 소형차 중에서 제일 차박하기 쉬운 차가 레이라고 기아에서 나온 차 있거든요. 그 일반 레이 그 차는 층고가 높아가지고 차박하기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중고상에 가보니까 저번에 한번 이야기 한번 했죠. 한 7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한 10년 정도 된 차가. 뭐 500만 원 정도는 13년, 14년 이런 정도 된 차들이고. 그래서 또 개인 당근마켓에 열심히 또 해서 사람들을 또 막 만나고 해봤어요. 그래서 또 고민을 이렇게 저렇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그것도 또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결론 내리기를 그 쌍용에서 나온 토레스라고 있거든요. KG 모빌리티라고 회사가 바뀌었는데 그 회사에서 나온 전기차가 그나마 좀 이제 제가 이제 나이가 많고 또 이렇게 차 기름값도 만만찮게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잠시만요. 이게 충전이 다 돼가서 충전을 좀 해야 되겠네. 그것도 좀 문제고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가 많아서 아무래도 전기차가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계약하러 갈 겁니다. 요 방송 요 녹화해 놓고 그 한번 저번에 한 두 군데 견적을 냈는데 한 군데 분이 적극적으로 자꾸 전화고 그래요. 오시라고 잘해줄 거라고. 그래서 얼마나 잘해줄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오늘 뭐 오후에 계약을 하기로 최종적으로 이제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 차를 사는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차박을 하기 위해서. 차박을 해서 유튜버를 찍으려고. 그리고 이제 차박 가가지고 좀 노래도 좀 크게 좀 부를 수 있고 기타도 좀 크게 칠 수 있고 이런 어떤 환경 지금 사실 이 원룸을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여기에 제가 노래를 부르는 거는 사실 민폐거든요. 주위 사람들이 좋아서 저에게 이렇게 뭐 해줍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계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차가 한 40일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차 나오면 저한테 맞도록 조금 이렇게 좀 개조를 해가지고 그래서 차박하는 모습 여러분들에게 한번 재밌게 보여드리고 또 국내 여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이제 한번 나가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오늘은 중국을 배우자 당나라 시간인데 저번에 당나라와 우리 고구려와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당나라 당태종은 우리 그 고구려를 쳐서 결국은 그래서 아마 병들어서 죽은 거 피곤해요. 찌려가지고 죽었다. 당나라에 대해서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나라가 제가 이 앞에 이 시간에 좀 이야기했는데 618년 이연희 창건해서 907년 애종에 와서 끝납니다. 약 한 20대 왕으로 해서 289년 한 300년간 이어져 오다가 멸망한다. 그래서 이 당 시대는 아주 번성한 시기였다. 그 한나라 시대가 제일 오래됐고 이 두 번째로 오래됐으니까 아무래도 또 이렇게 오래 기간 동안에 정권을 잡고 이렇게 했으니까 나라가 많이 안정됐고 당나라 시대의 동토도 많이 넓혀놨어요. 그래서 우리 그 척전무구 시대에 나중에 보면 고구려가 또 멸망이 돼서 고구려 땅까지 뺏기는 이런 아픈 우리 한국의 가구도 있죠. 오늘 당나라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본래 그 56국 시대에 보면 많은 그 저 북방의 그 이민족들이 들어와서 중국 한족과 섞여서 이렇게 살아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거대한 이렇게 그 국가가 되는 그 하나의 큰 밑에 초석이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중국에 뭐 53개의 뭐 여러 이렇게 족속들이 이루어졌다 이러는데 뭐 그런 걸 저런 떠나서 이렇게 잘 융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은 참 좋다.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의 그 당나라는 선비족과 한족의 어떤 융화다 이렇게 이제 역사학자들이 보고 있는데요. 뭐 그러나 저러나 어찌됐든 뭐 중국의 그 당나라 시대에는 그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왔어요. 특히 그 당나라 시대에는 그 외교 정책을 외국인들에게 아주 개방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나 들어온나 우리나라에서 그냥 들어와서 살아라. 그래서 여러 종교도 그냥 자유롭게 풀어버렸어요. 그래서 기독교도 들어오고 이슬람교도 들어오고 그래서 종교 포교 활동도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도 상당히 융성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신라나 고구려 백제할 것 없이 그 당나라에 가서 그 불교 교육을 받고 와서 우리나라에게 포교 활동도 하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우리 그 보면 우리나라 그 어상대사도 가서 공부하고 그 이후로 많은 스님들 이 앞에 제가 스님 돼서 신라 시대에 고승들 돼서 쭉 올리는 유튜브 있거든요. 거기 보면 고승들이 전부 다 그 당나라 가서 공부하고 온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이후로 해서 또 보면 큰 이제 그 현종이라는 왕이 나타났는데 그때 이제 여러분들 잘 아는 양귀비에게 빠져서 흥청망청하다가 고생 좀 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안사의 난 알록산과 사사이 그래서 앞자를 따서 안사 이렇게 하는 안사의 난을 해서 나라가 점점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황소의 난으로 해서 결국은 이제 거의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후양의 주전충에게 거의 멸망하고 역사의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시대는 5대 19국 시대 또다시 9대 중국이 이렇게 큰 나라로 위에 지방 5개 국가로 밑에는 10개 국가로 이렇게 분열이 된다. 이렇게 보면 돼서 그 분열의 시기를 지나서 또 다시 송나라가 또 통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차 계약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하게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편집은 안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